경제 이슈를 좀 살펴드릴까요? 김영재 이토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환율 얘기. 그렇습니다. 와, 지금 환율 너무 걱정돼요. 맞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아직 취임하기도 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상기업 사태로 거의 1,500원 육박하다 이제 좀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1,500원 올 수 있다라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환율 변동의 특징, 변동성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의 어떤 절대적인 값,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다, 1,500원이다, 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변동성은 한마디로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 예.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지난해 10월이었었죠. 미국이 이제 그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로 뭐 원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자국 통화가 좀 올라가는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였었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가 또 11월 초에 당선되는 바람에 네.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면서 한마디로 달러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미 이제 경험하였듯이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간의 그 차가 미국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2.0% 포인트라 제가 천문학적인 차이라 했었는데 네네네.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였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었는데 다시 12월 초에 네. 계엄 선포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국내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산되기 시작했었죠. 예, 이렇게 되면서 방금 우리 김정은 앵커 말씀처럼 1,450원, 1,480원, 언제든 1,5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육박하다가 지금 1,450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 이건 안 더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이걸로 안 달 수는 없지. 왜냐면 IMF 때 맞습니다. 1,4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더하면 안 되는 지금 약간 한편으로 안 더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 이거는 그 제가 두 가지를 환율 절대 수준도 중요하고요. 네네.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과연 트럼프가 그 선거 유세 때 제시한 정책을 그대로 할 것인가, 네네. 안 할 것인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소 내려왔었는데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 한마디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네.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도를 하시면 안 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최대한 어떻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좀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클 텐데 특히 해외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환율 변동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올해 지난해보다 나아질지 이런 여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경제활동이나 또는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융 변수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금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 한국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고 또는 글로벌화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금리 못지않게 환율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금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는 소비라든지 네네. 기업의 투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년도 2025년도 경제 성장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사실 약간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해 그 하반기 이후로부터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2.2%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였습니다. 이가 채 안 되네요. 이가 안 됩니다. 자, 요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그 해외에 있는 IB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그 1.6까지 전망을 했었습니다. 더 떨어뜨렸네요. 저희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이런 게 고려하면 1.6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는 1.8, 얼마 전에 한국은행 1.9 이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대신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네네.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1.8%가 되고요. 한 가지 그래도 약간 희망이 되는 것이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네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요게 지난해는 900억 달러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근데 금년은 조금 줄어든 8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재 그 뭐 제가 보건대는 대외적인 충격도 매우 중요하고 네네. 대내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마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네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도 물론 기간마다 약간 차이 나는데 그 당초 예상이 3.2였거든요. 네, 세계 네, 전체. 근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수치상으로 매우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미국이 뭐 3 이상 3% 3까지는 안 되고 거의 3에 육박합니다. 예, 거의 육박할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점점 더 왜냐하면 강해지고 있어요. 경제 예. 규모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마어마해요. 한국보다 10몇 배 크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금년도 2.2%입니다. 야. 한국은 1.8%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건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탄핵 정국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은행 총재가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걸 가지고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지금 내부적인 사정이 좀 뭔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근데 2016년 이후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좀 높아졌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얘기를 좀 하면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 상승하게 되면 미국 상대하니까 좀 돈 더 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난번 그 이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부산이 의외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심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고 네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방송도 마찬가지, 신문도 마찬가지고 부산 경제가 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지난 연말이죠. 들어주시면. 연말에. 지난 연말에 부산 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기업 2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네네. 금년도 2025년도 1분기 그 기업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BSI라가 그러죠. 그 기준 수치가 100입니다. 100보다 낮으면은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100보다 좋으면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인데 수치가 66입니다. 66이야. 예. 100인데 100이 기준인데 66이니까 낮더라도 경기가 안 좋더라도 한참 안 좋을 수 있다. 아, 7, 80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66이야.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 경기가 그 특히 금년 1분기에는 정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좀 더 약간 뭐 우려스러운 게 이 그 설문 대상 기업체 중에서 60% 이상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 다 하고 적자가 난다. 예, 이거죠. 예.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미 의존도가 매우 크다. 금리 의존도 크다. 수출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부산의 주력 수출 품목이 잘 아시겠지만은 철강 관련 제품들, 네네네. 자동차 이런 것들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부산 지역의 산업 구조적 특징입니다. 소상공업, 자영업자, 특히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기업들은 경기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더더욱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그 사실 부산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항만 물류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만약에 세계 전체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물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겠죠.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예. 부산항의 수익이 줄어들겠죠. 현재 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이 부산의 경제가 타 지역 한국 전체보다 더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만약에 환율이 계속해서 뭐 올라가도 그렇지만은 변동성이 그런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하나 좋은 게 없네요 지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한동안 놓여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존도도 높은데 관세에 직접적인 폭탄을 맞는 그렇죠. 철강 자동차 위주고. 그렇죠. 또 해운항만도 당연히 지금 물류가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해운 운임도 줄어들 것이고. 맞습니다. 참 힘든 큰일이네요. 상황인데 그 어쨌든 정부가 지난주에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주요 내용은 뭔지 또 환율 상승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정부가 다음 연도 경제 정책 방향을 12월 뭐 중순쯤 발표하는데 이번에 좀 네네.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 1월 예. 초 2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대내외 불확실성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핵심이죠. 예. 그래서 크게 이제 4개 분야를 제시했는데 눈에 띄는 게 2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대외 신인도를 관리를 잘하겠다. 굉장히 예. 중요하죠. 두 번째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대외 신인도는 아마 지금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예. 금융시장이 안정화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금융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차를 두고.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금융시장 안정화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게 좀 오랜만에 나타났죠. 제가 보건대는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네. 대개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은 아마 두 분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계속 하고 있는 정책들이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투자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노라. 한국은 그걸 간접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번 직접적으로 내세운 겁니다. 네네. 예, 요게 좀 특징적이고요. 특히 요걸 이런 정책을 할 때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인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출 지원 장려 정책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외국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와 소통을 제대로 하겠다. 이 소통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외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 뉴스만 듣고 예,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건대는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제거입니다. 네네. 여기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환율이 지금 뭐 1,450원대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1,480원, 90원 뭐 가네마네 하다가 그렇죠. 지금 떨어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불확실성이 터진다? 그럼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0원 지금 이상으로. 우리나라 보유한 보유고가 있잖아요. 외환 보유액이라 그러죠. 네, 예. 보유액도 4천억 불? 뭐 예, 뭐 거기에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예.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예. 아, 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까? 외환 보유액 자체가. 아닙니다. 절대 수준에서는 굉장히 충분한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크면 어떻습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떨어지게 될 계속 테니까. 받쳐주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예.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그렇고. 방향을 쭉 보니까 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음. 부산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첫 번째는 그 사실 고금리 하에서 부산 경제에서 가장 타격을 준 게 PF 부실 확산에 따른 관련 중견기업체, 네네. 건설업체, 협력업체들이 거의 도산 재경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 이번에 예. 이제 그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이런 PF 대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60조 원입니다. 네. 그 요걸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중소기업, 특히 건설 관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아마 부산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 중 하나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이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가 국내외 관광,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무료 숙박권이라든지 비자를 좀 면제해 준다든지 이것도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걸 부산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지난 1년 동안 부산이 정말 총력을 기울인 게 글로벌 후보 도시 아닙니까? 요거 하면서 또 지정한 게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금융이나 물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했다 그랬죠. 요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정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 특혜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산이 선제적으로 좀 활용해서 구축한다면은 어려움에 찬 부산 경제에 큰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조건에서 푸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럼요. 선제적으로 그 틈새마다 있는 맞습니다. 우리의 기회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춥다고 글 남겨주신 청취자분들 계신데 영하권입니다. 방한용품으로 또 우리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